자, 여기는 LA고요. 정말 멋있게 강의를 다 월드 투어를 임무 완수 완전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11개 도시를 다니면서 꼭 빠지지 않고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민을 오신 지 40년, 50년 혹은 공부를 위해서 왔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왔건 여러 이유로 인하여 여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캐나다에 혹은 호주에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내가 그래도 애들 교육 위해서 여기까지 애 끌고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혹은 내가 잘 살아보자고 한국 떠나서 여기 왔는데 40년 만에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스스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보여주는 삶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내가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이미 사람은 엄청난 짐을 쥐고 있는 거죠. 등에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짐을 지게 되면 대부분 또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너 엄마가 너 때문에 여기 지금 공부시키려고 여기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랑 떨어져서 아빠는 한국에서 돈 벌고 너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미 뭐냐면 열심히 달리기도 전에 성적표를 이미 주는 거가 바로 그 엄청난 짐이에요. 이미 달리기도 전에 넌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면 이미 질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떠냐면 내 결과가 여기쯤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냐면 달리면서 내 결과가 이쯤 돼야 된다라는 걸 보고 달리는 거잖아요. 보고 달린 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여태까지 내가 해온 성과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하기보다는 나는 아직 멀었어 라는 느낌을 더 갖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뛰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뛰어야 된다고, 이미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 정도는 너는 나한테 보여줘야 돼, 성적표가 이거야 라고 이미 여기다가 성적표를 내놓고 여기서 뛰기 시작하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해. 큰일 해냈어. 이쪽에서 나를 칭찬하고 이쪽에서 성과에 대해서 자축하고 자존감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기보다도 자존감이 형성될 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짐 지면은요, 짐을 크게 지면요 얼마 뛰지 않고도 기운이 빠지고요. 그리고 너무 그 수고로움 때문에 자책하고 훨씬 더 힘들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아 라는 모든 걸 다 털어버리세요. 제발. 안 그러셨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미 나서 애들 공부시키고 열심히 30년 동안 일하면서 여기서 정착하고 한 것만으로 하실 일 다 했어요. 충분히 큰일 해내셨어요. 얼마나 새로운 일상을 살면서 힘들었겠어요. 이미 다 해내셨어요.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한국 떠나와서 여기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성적표 미리 안 내놓으셔도 지금까지 성적만으로 이미 살아낸 것만으로 100점이십니다. 안 그래도 돼요. 자, 그러면 꼭 이렇게 이민을 오거나 이런 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유, 사람 사는 세상 어디서든지 자기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안 져도 되는 짐을 이만큼 머릿속에다 지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이건 물론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은 되게 착한 아들이다, 착한 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내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지 아세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분석을 해보면 뭐냐면 첫 번째,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상처가 늘 매일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여러분, 죄책감으로 얼룩진 상처와 꿈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룰 때 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했지? 이렇게 상처로 성을 쌓아가는 꿈과 이 정도 하면 잘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키워가면서 자존감으로 이루어가는 꿈과 자책으로 이루어가는 꿈은 내용이 달라요. 똑같이 이뤘다 할지라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자책하면서 막 자기를 너무 괴롭히면서 이렇게 꿈을 이룬 사람은 나중에 만나보면 어떤지 아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되게 상처투성이 말들이 막 나와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한다기보다는 원래 내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사람인데 원래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니면 그래도 결국은 해내긴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자랑스러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결국 상처로 이뤄가는 꿈은 자존감이 없는 꿈이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하는 꿈은 자존감이 중간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꿈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보여주려고 살지 마세요. 저는 보여주려고 살지 않아요. 왜냐면 보여주려고 누구한테 우리는 성적표 내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아나가면서 그동안 내가 이만큼 쌓은 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나 지금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실수하고 저 어린 시절에 제가 상처가 있었던 게 하나가 있어서 고백을 할게요. 뭐가 있냐면 저는 서울에 20살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화곡동에 있는 아주 코딱지만한 방, 그것도 4명이 한 부엌을 쓰는 방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나를 서울로 대학을 보내줬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자꾸만 상처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정말 아무리 돈을 모아도 돈이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30대쯤 됐을 때 내 친구들이 30대 중반 후반 들어가니까 이제 서서히 서울에 자리 잡고, 우리 때는 보통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했으니까 뭐 부모님이 좀 보태주기도 했지만은 뭐 집을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집을 언제 처음으로 샀는지 알아요? 단 44살에 샀어요. 그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했어요. 아유, 저렇게 엄마 아빠가 돈 들여서 죽어라고 서울로 대학 보내서 가르쳐 놨더니만 결혼해서 제대로 된 집에 엄마 아빠 모시지도 못하고 놀러 오라고도 못하고 맨날 그게 나는 내 성적표가 영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땠냐 하면 저는 돈을 벌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봐주는 분들에게 그 돈의 대부분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집을 빨리 살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내 삶이고 그게 내 속도고 그게 내 인생의 구성이에요. 이 인생이 내 구성이에요. 나는 내 인생에 필요한 구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나는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아이를 봐주는 분들에게 돈을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늦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집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운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부모님에게 무엇인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래도 한 30대 언제쯤에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맞벌이도 하는데 이 정도면 집을 사야 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오히려 외벌이하는 내 동생 은희보다 집을 늦게 샀거든요, 나는. 그게 엄마 아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명절날 모이면 아이고 이번에 은희 집 샀댄다 그러면 나는 그게 너무 이렇게 쫄아드는 거예요. 보여주질 못해서. 누가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했나? 아니야, 몰라. 보여달라고 한 사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는 계속 쫓겼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무엇인가를, 자기의 꿈 혹은 자기의 현실,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그 성취 이런 거를 이루어가는 속도와 내용이 구성표가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내 거를 존중하는데 너무 어렸었나 봐요. 그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0, 30대 지금 한참 성장하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어떠냐면은 지금까지 나는 생각해보세요. 강의하고 뭐 열심히 하면서 애들 맡기고 막 죽어라고 뛰고 내 커리어가 막 쌓아가고 내 머릿속에 점점 든 것 많아지고 강사로서의 역량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이렇게 딱 성적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표들 있죠. 그래도 집은 샀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내가 시달리는 거였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구나. 보여주기 위한 삶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내가 나한테 주는 이 무거운 짐이 내가 그동안 이뤄온 성과들,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과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게 돼서 나에게 자꾸만 상처를 주는 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 매일 나에게 자면서 자책하면서 주는 상처가 더 커요. 어떤 사람은 상처 제조기인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보여주려고 그래서요. 보여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 바빠갖고 잘 보지도 않아. 진짜예요. 지네 거 보느냐고 바쁘지 내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제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안 들여다봐요. 괜히 우리가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보나? 엄마 아빠가 나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남편이 나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아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지? 아무도 안 봐요. 바빠갖고. 나만 잘 봐주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를 잘 봐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흘끔흘끔 하면서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아? 안 봐요. 안 봐. 안 볼 거니까 안 보여줘도 되세요. 그냥 여러분 거 스스로 보면서 살아가세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겨우 알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여줄 필요 없었구나. 그냥 그때그때 내 시간에 맞게 나한테 온 것에 대해서 보고 내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면서 가도 되는구나. 아무도 내가 인생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맨날 들여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거예요. 좀 자유로워지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시고요. 다른 사람은 절대 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삶을 어때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남들이 어떡하나. 남들이 나를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자루 재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 보여주려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자식으로서 이런 부담감 갖지 마시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 스스로의 속도와 스스로의 구성 요소와 그리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한 칭찬하시면서 단단한 자존감으로 하나하나 쌓아나가시다 보면 그 쌓아나간 끝은 뭐가 될까요? 자부심이 될 거예요. 그 쌓아나간 끝은 나의 자존감이 될 거예요. 그 쌓아나간 끝은 나에게 잘했다, 고생했다.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누군가에 보여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에 쫓기고 계시다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